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소방제 준비하신 수험생께서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공부법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지금 소방제 준비하시면서요.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이고요. 수요일날은 한국사, 목요일날은 국어, 그리고 금요일날은 소방개론과 소방법규, 나머지 요일은 그럼 월, 화 이때는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에 지금 한 과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원래는 화요일이 영어인데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대형 강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학생분들 실력이 있다는 전자에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은 없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인강 영어만 하나 끊어서 보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으신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영어가 제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럼 반대로 다른 과목도 지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기초 부분만 쌓고 있지만 말이죠. 근데 사실 영어 강사로서는요, 기초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소방 수험생분들이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다들 어려운 과정을 그냥 강의 따라가기만 바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시중에 이제 소방 영어 강사분들 강의가 너무 많거든요. 자, 학원 안 가는 날은 이제 8시부터 12시까지 일단 무조건 도서관 가서 뭘 하든지 일단 들어갑니다. 의지가 있으시네요. 자, 피곤해도 도서관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 건물에 같이 헬스장이 있어서 한 곳에 다 있네요. 저녁 6시부터 한 8시까지는 운동 식사 같이 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시네요. 실질적으로 영단어는 하루에 20개 정도 외우는 것 같아요. 20개 너무 적어요. 지금 수능 영단어인지 공무원 영단어인지 모르겠지만 20개는 너무 적고요. 양을 좀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못 외워도 일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회독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이해도부터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20개는 너무 적어요. 자, 11월부터 주 7일 공부만 합니다. 이유는 사실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맨날 놀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아서 10월부터 제대로 시작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략 2개월 정도 되신 거고요. 11월부터 나름 열심히 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서 원래 기본 단계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출을 풀어본 것도 아니고 아직 공부를 많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남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부터 더욱 독하게 마음 먹고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데 엉덩이 붙이는 건 그나마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왜 집중이 안 되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은 의지는, 욕망은 상당히 큰데 아직 단계상 이해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집중이 잘 될 때는 언제냐면요. 다른 과목은 기출을 빨리 들어가야 돼요. 기출 한 번 보고 나서 두 번 보면은 기출 범위, 포인트를 알게 되고 그리고 보기한 거 선지 해설을 하나 다 포인트 봐가지고 아는 것은 삭제하고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렇게 해독이 되면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때는 이제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에 배웠던 개념이 바로 이거였구나. 두 번째, 은근히 맞추기도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암기라면 왠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도 은근히 맞춰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집중을 할까요? 집중 못할까요? 집중을 하겠죠. 반대로 그 전 단계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는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출 회독까지요. 영어는 반대로 집중이 잘 될 때가 언제냐면요. 어휘 공부하고 기초 문법을 공부해서 구문을 통해서 문장 구조 분석, 직독짓기 끊어읽기,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독해 들어가가지고 틀리더라도 자신 직접 문장을 읽을 수 있어가지고 풀어보고 틀려보고 체크해보고 그래서 스스로 교재한 권을 끝냈을 때 그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해볼만 해요.
그때부터 집중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영어도 그 전 단계까지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맨날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만 보면 안 되고요. 직접 빨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서를 끝내고 기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주 1회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진도를 못 나가요. 혹시 인강을 들 수 있다면 인강을 들어주세요. 지금 내후년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 목표로 한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강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죠. 자, 먼저 1단계. 1단계는 기본서 5과목 기본서 완강이 목표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강사분들은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하지만 강사분들이 취약한 점이 뭐냐면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 과목 위주로만 계획을 나가기 때문에 본인 과목을 풀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해야지 문제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기출을 풀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초시생이고 또 우리가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5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이걸 하는 순간 나머지 4과목 다 밀립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마시고요. 인강을 이해 안 되더라도 완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분들의 말을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믿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은 각 파트별로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믿고서 그걸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사분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커리, 그리고 그들의 학습 방법은 잘 선별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상수를 무시 못하거든요. 강사분들은 보통 본인 강의 다 들으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5과목 강사분들이 다 1년 과정으로 자기 강의 다 들으라.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자, 해볼게요. 기본서는 인강은 완강하고 필기만 해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1단계는요. 오전에는 그냥 기초 수험생이라고 할게요. 오전에는 영어를 고정시킵니다. 오전 3, 4시간, 오후 3, 4시간, 저녁 3, 4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빠르게 인강을 보는 거죠. 오전, 오후. 오후에는 뭐 한국사 해볼까요? 그리고 저녁에는 국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빠르게 끝냅니다. 참고로 영어는 천천히 하시고요. 영어는 언어라서 얘는 천천히 할 거고요. 단계별로. 다른 건 좀 빠르게 볼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계속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한국사랑 국어가 끝나면은 이제 법과목 들어가세요. 소방학, 그리고 국어 끝나면 소방관계법규. 중요한 거는 영어는 일단은 매일매일 해줄 거고요. 소방학을 기본으로 들어갈 때는 월, 화, 목, 금 4일 정도 해주세요. 왜 6일 동안 안 하냐? 자, 한국사랑 국어랑 안 하면 또 빠르게 까먹어요. 그래서 한국사 국어는 다음 과정 기출로 이제 2일 정도 들어갈게요. 한국사, 기출, 수토 중간에 2일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기출 들어갈게요. 수토 2일.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제 기초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한국사랑 국어가 양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1단계 목표는요, 기본서를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한국사랑 국어는요, 이미 앞에서 끝났어요.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안 끝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중요한 겁니다. 즉, 한국사랑 국어를 줄여야지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삽니다.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드디어 1단계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과목이 다 기본서 다 끝났고요. 영어랑 한국사 국어는 다음 과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국어 한번 들어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서에 문법도 있고
비문학, 문학도 있고 뭐 한자성어 등등도 많은데요. 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법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법만 해도 오래 걸려요. 한자성어나 문학과 비문학은 다음 과제에서 좀 들어갈게요. 문법 인강을 듣습니다. 문법 인강을 완강하고 그리고 필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들어갑니다. 그럼 기출에서는 만약에 한국사를 한 4시, 죄송합니다. 국어를 4시간 정도 한다고 할게요. 그럼 나눌게요. 2시간은 기출 문법 인강을 듣습니다. 아니, 인강 또 듣는다고? 이거 풀면 안 돼요? 재시생분들 풀 수 있어요. 근데 초시생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풉니다. 못 풀면요. 그냥 인강을 듣고 인강을 완강하고 마찬가지 필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암기하면 되거든요. 뒤에서. 그럼 도대체 언제 풉니까? 모의고사에서 풀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기본서에서 중요한 문법 내용은 기출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잊지 말할 것은 지금 기출이 너무 양이 많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국어, 한국사, 영어가 국어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출이에요. 그런 중요한 기출을 풀지 않고 어떻게 기본서 그 많은 내용을 이해 암기를 합니까? 시당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기출은 2단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도 기본서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인강을 듣고 완강하고 필기해주세요. 그럼 소방학, 소방관계법규도 마찬가지겠죠. 대신에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상근유자TV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가 나와 있고요. 4개월 과정입니다.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전제하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학커리에서 추천하는 교재들 한번 나중에 각 단계별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갈게요. 2단계에서는 기출 회독입니다. 자, 기출 회독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기출 들어갈 때 4시간을 공부한다. 그럼 2시간은 기출 문법을 인강을 들으세요. 선생님 저는 재시생이라서 기출 문법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푸세요. 근데 못 푸시는 분들은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서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다시 기출 나오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반복이 되고 기본서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이 그리고 적용 연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는 한자성어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안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분 이내라도 한자성어를 그냥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필요하시면 뭐 30분에 투자해도 상관없고요. 아예 안 보면은 나오면 틀리고요. 그래도 눈에 익혀두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합격생 마인드는 그래도 좀이라도 봐가지고 맞추자. 대신에 시간은 부담 없게. 자, 그럼 나머지 1시간 45분 이 정도는 문학과 비문학을 기본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서 들어가는 거예요. 독학이 가능하신 분들 독학을 하셔도 좋지만 독학이 힘드신 분들 인강을 보시고 이게 다 끝나면 마찬가지로 기출에 있는 문학과 비문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요 작품 같은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국사도 한번 볼까요? 한국사 기출은 일단은 우리가 기본서는 인강을 완강했잖아요. 기출은 나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해설이 잘 나온 교재와 해설이 잘 안 나온 교재로 나눌 텐데 해설이 잘 안 나온 교재들은 일단 인강을 들어주세요. 인강 완강, 기출 인강을 완강하는 거죠. 그래서 필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기출 인강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신 분들 문제 풀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와 해설을 빠르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단원별로 기출을 풀면서 출제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어는 우리가 나중에 랜덤형 문제, 시행처별로 랜덤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영어는 20문제 섞인 문제 풀어야 되고요. 일단 다른 과목은 다 단원별 기출을 풀 겁니다. 단원별로 기출 출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아까 파트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지 확인하는 거죠. 취지는 처음 1회독은 인강을 완강하면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해설 잘 나온 교재들은 문제 해설을 읽고 단원별 기출 출제 범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강사분들은 인강을 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해설 잘 나온 교재들은 굳이 인강 안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해독에서는 이제 직접 푸세요. 국어는 양이 많아서 해독을 많이 못해요. 근데 한국사는 빠르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푸시되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양이 워낙 많아서 많이 틀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소거하고 앞으로 보지 마세요. 자, 삭제하고 소거하고 보지 말라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진짜 안 봐도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나가는 공부를 안 하면요, 다음에 아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은 해독을 못해요. 아는 것은 빼고 모르는 것 위주로 봐야지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아는 것까지 가지고 가면은 그 아는 것을 보느라고 모르는 것을 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예가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3월 28일이라고 할게요. 근데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한국사 정사 안 나온다고 할게요. 한 60점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남은 기간도에 80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소방과 서버관계법규 많이 해야 돼요. 그럼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를 잘 할 줄 모르는 수험생들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지우세요. 그래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출을 보는데 한 60일 걸렸다. 하나의 예예요. 그 다음에는 60일이 안 걸리고 지우는 45일, 그 다음엔 30일, 그 다음엔 15일, 그 다음엔 7일, 나중에는 하루에도 한 번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출 해독하는 동안에 이게 다 안 될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마무리 과정, 그리고 모의고사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기출을. 그래서 나중에 기출을 하루에도 한 번 볼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것들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배표 표시를 하고 대신에 여기까지는 암기를 일단 하지 마세요. 왜 암기를 하지 말냐면 기출이 너무 많아요. 암기를 하면 못 나갑니다. 암기는 다음 해독 때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단계까지는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과목만 공부한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저는 약간 좀 빠르게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보라는 거는 막연하게 이해 없이 빠르게 보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면 보다 보면 모르는 거 많이 나오겠죠. 모르는 거 찾지 마세요. 재시생분들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지만 초시생들은 그 찾는 데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음에 몇 번 더 볼 거니까 다음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아셔야 합니다. 대신에 빠르게 봄으로써 해독을 약간 좀 앞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복습할 때 자꾸 전날 했던 거를 복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전날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게 해도 시간 지나면은 똑같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내용들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또 까먹어요. 복습은 그게 아니라 한 번 다 보고 다시 보는 걸 해독이 복습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험장에 기출을 꼼꼼하게 한 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더 점수 잘 나올까요? 아니면 덜 꼼꼼하게 두 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올까요? 덜 꼼꼼하게 두 번 보고 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왜? 꼼꼼하게 한 번 보면 문제가 뭐냐면 볼 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보면서 어느 정도 중간 과정까지 가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까먹어요. 하지만 덜 꼼꼼하게 두 번을 보면은 처음 볼 때는 덜 꼼꼼하게 보니까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어도 적어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이해독할 때. 그게 복습이라는 겁니다. 즉,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기출을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는 게 더 유리하고요. 두 번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네 번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복습은 해독하는 게 복습이에요. 자, 근데 이 다음 단계, 3회독부터는 이제 변화가 생기죠. 누적과 반복이 되면서 드디어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자, 누적과 반복이 되면서 이해와 암기가 된다. 이때부터는 이제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시기예요.
아, 전에 배웠던 개념이 바로 이거구나. 또 이 시기에서는 전에 알았던 부분을 통해서, 전에 외웠던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은근히 맞추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고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때부터 집중을 할까요? 집중을 안 할까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 전 단계, 기본서부터 기출 1, 2도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집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막 안 풀린다고, 이해 안 된다고, 생각 안 난다고 교재를 바꾸거나 강사를 바꾸거나 돌아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버티는 겁니다. 자, 3회도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를 시작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해와 암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삭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무리 강의도 있고 한국사는 필기노트 강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중간에 넣어주세요. 뭐 기출 한 번 보고 나서 넣어도 되고 기출 두 번째 보고 나서 넣어도 되고 기출 세 번째 보고 나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 넣자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과목마다 마무리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몇몇 과목이 밀리고 그러면 결국은 몇몇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몇몇 과목이 아쉽게 점수가 안 나서 수험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5과목을 합격점만 넘기면 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몇몇 과목을 잘 하려고 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몇몇 과목이 밀려가지고 그 밀린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서 떨어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해독에서는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과목을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저희는 2단계라고 할게요. 2단계는 지금 말한 대로 기출 해독을 하면서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체크할 거고 보기양, 선지, 해설. 또 해설 잘 나온 문제들은 해설의 기본서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설을 하나하나를 다 포인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 그리고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해독하면서 암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전에는 영어를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오후에는 한국사랑 그래서 소방학을 둘 다 기출이죠.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할게요. 저녁에는 국어랑 그러면 소방 관계법규를 넣어보죠. 다 기출.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간다는 건요. 월요일날은 영어, 한국사, 국어, 화요일날은 영어,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수요일날은 영어, 한국사, 국어, 목요일날은 영어,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즉 영어는 매일매일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국사랑 국어 이런 거 공부할 때 월화수는 이렇게 한국사, 국어하고 목금토는 뭐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사랑 국어하는 날에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오랫동안 안 하기 때문에 또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면 좋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국어랑 소방관계법규 하는 날에 15분 이내로 한자 성어는 그냥 눈으로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하지 말고. 이게 2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거죠.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시고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들어가되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소방은 사실 기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출만 충분히 잡아도 고득점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모의고사 들어가시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기출까지만이라도 정하셔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략 방향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실강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인강으로 좀 빠르게 공부하시고요. 대신에 영어는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 듣는다고 점수가 안 나와요. 영어가 인강 들어서 점수 잘 나온다 할게요. 누가 영어를 못하겠어요.
근데 다들 보시면은 영어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풀어보는 순 공부 시간이 영어는 너무 적어요. 영어 강사분들이 쿼리가 너무 많습니다. 소방 영어가. 4개월이면 충분한데 1년의 과정을 딱 잡고서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과정 위주로 선별해서 공부하면 되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한 과정도 제대로 이해 암기도 못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과정 따라가기만 바쁩니다.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틀고 정리해보고 약점 체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 계속 넘어가고 있고 기반은 부족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다들 기초가 부족해요. 그래서 소방 영어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요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독학 쿼리랑 독학 퀴즈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또 단순하게 방향 없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요. 꼭 해야 할 것만 해가지고 최소 기출만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방법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